지난 11월 국내 요소수 부족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했을 당시 일본인들은 한국의 공급망 구조를 비판하며 신나게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했을 때도 한국은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전혀 실현되지 않았고 지금도 변함없이 같은 상황인 것 같다. 일본이 반도체 규제로 구입처 분산의 필요성에 대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한국은 변화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일본에서 지금 한국과 똑같은 문제가 벌어졌고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 어떤 대응도 못하고 있다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반응처럼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요소수 사태가 벌어지자 한국의 공급망 구조 자체를 비판했고 자신들은 요소수 주 원료인 암모니아의 높은 자체 생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은 한국과 같은 위기를 절대 겪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일본에서도 한국과 똑같은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일본인들은 그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19일 일본의 에너지 전문 매체 림 인터내셔널은 지난 10월 중반부터 중국이 암모니아 수출 규제를 진행하면서 수입이 급격하게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요소수 생산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동차용 요소수 대표 브랜드인 에드블루의 일본 내 주요 공급업체인 이토츠 에네쿠스와 미쓰이 물산 그리고 니폰 액탄과 니세이 산업, 신리온 카세이 등이 12월 들어 잇따른 출하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현재 일본 내에서 요소수의 공급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합니다. 일본 산업 전문지 로마노 뉴스에 의하면 재고 고갈을 불안하게 여긴 수요자들이 재고 충족을 목적으로 판매점에 일제히 주문을 넣으면서 공급 가능 물량을 넘어선 점도 현재 일본의 요소수 부족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총체적인 난국임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의 요소수 문제는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지만 불안감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데요. 한국처럼 요소수 기부 천사를 일본에서 찾아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사재기를 하기보다는 전 국민이 뜻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1998년 IMF 사태 당시 금모으기 운동 때처럼 말이죠. 지역 곳곳에서는 신분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사람들이 긴급 소방차량 운행에 차질 없도록 사용해달라, 소방차가 멈추면 안 되잖아라며 너도 나도 요소수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관련 종사자분들에게 무료 나눔을 하는 캠페인까지 벌어졌었죠. 물론 초반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곧 잠잠해졌고 국민들은 요소수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한마음으로 계속된 선행이 펼쳐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호주, 멕시코 등 정부가 다각도로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인 결과 한국 내에서 요소수 문제는 잠잠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요소수 사태를 보고 비웃던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의 공급망을 무시하며 자신만만해하던 일본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 그 자체라고 합니다. 요소수가 국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부했던 일본이었지만 막상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이었죠. 11월 중순경부터 트럭 운전사나 운송기업 경영자들에게서 어디에 가도 요소수를 얻을 수 없고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연말 일본 내 트럭이 멈추게 될 것이고 물류도 함께 멈출 것이다라며 곡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인들은 요소수를 마치 무기로 삼고 악행을 일삼고 있다는데요. 로마노 뉴스 발표에 따르면 리터당 200엔 정도로 판매되던 자동차용 요소수가 12월 10일 기준 온라인상에서 무려 1,500엔으로 무려 7배나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합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40대 환경미화원의 인터뷰에 의하면 내가 타는 쓰레기 수거차는 머플러 자동 재생도 많기 때문에 보통의 트럭보다 더 많은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데 언제 과거처럼 요소수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대로면 차량이 멈추고 말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일본의 요소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대변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소수 사태만 보더라도 또다시 일본인들의 이중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인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어떻게든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신경 쓰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일본인들의 요소수 매점 매석 사태는 일본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위기만 닥치면 본성을 드러낸다고 할까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은 암모니아를 자체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서 요소수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일 뿐입니다. 한국으로의 모든 수출입을 정지하면 가격은 다시 안정을 되찾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뉴스 보도를 믿지 않고 한국 핑계만을 대며 낙관주의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소수 위기에 대해 일본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단 한 번도 요소수 문제로 한국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도했을 뿐입니다. 한국인들의 자격지심 때문에 마치 일본인들이 한국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일본에서는 원래 요소수의 대부분이 국내 생산되고 있어 생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한국이야말로 타국에 폐를 끼치지 말고 노재팬을 더욱 성실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일본 내에서 가려져 있던 그늘이 조금씩 들춰지는 것은 아닐까 싶어. 중국의 여파가 이제 일본에도 조금씩 미치는가 봐.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에 지배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도 요소수 부족 현상이 보이는 거라면 수출량을 줄이거나 수출분의 가격을 올리고, 그래도 안 되면 수출 자체를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능한 일본 정부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전염병, 올림픽, 요소수 사태까지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위기 대응 능력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 지금까지는 그저 잘나가는 선진국으로만 보여졌지만 위기가 한꺼번에 닥치자 부끄러운 실상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는 거야. 한국 요소수 사태에 대한 보도는 있었지만 비판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는 당시에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을 비판할 이유도 없었어. 유감스럽지만 가격이 10배인 것은 일부 판매자들의 행위입니다. 시장 가격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로 일본인들 전체를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두 명의 불법이 전체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다는 곳이 점점 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단순히 일부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요소수를 대량으로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인터넷에 보면 20리터짜리 요소수가 2만엔이 넘는 금액에 팔리고 있다. 주유소에서는 20리터짜리가 약 3,000엔 정도고 말이야. 한국에서의 요소수 매입이 늘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닐까? 그것 외에 달라진 점은 못 느끼겠어. 실제로 일본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 곤란한 처지입니다. 재판매업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조속히 규제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일본 정부가 그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일본에서도 진짜 부족하다 싶으면 기업이나 개인을 불문하고 한국을 포함해 해외로의 수출을 완전히 금지해야 합니다. 자국 내 생산량이 해외로 빠져나가지만 않는다면 요소수 수량은 충분할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요소수 풍기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본인들의 답답한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